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페이지 41페이지에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를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의미를 살피고요. 세 번째는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보면서 화자, 대상, 상황, 심리를 찾고 유기적 해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 이 사진은 1939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짧고 표정에서 의지가 굳은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호는 만해이고요. 호는 만해이고요. 1879년생인데 해방이 되기 한 해 전인 1944년 성북동 시무장에서 중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는 승려, 스님이시고요. 그리고 시인이시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시인 3명 중에 1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김소월과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김인현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명이셨고요. 그리고 김희 독립선언서에 있는 공약 3장을 기초하셨습니다. 그리고 1926년 위대한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하셨고요. 이때 님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목인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당신은 님으로 보이는데요. 4가지로 보통 봅니다. 개인적으로 연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학자로서는 진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승려로서는 부처님인 절대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는 조국, 우리의 조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씁니다 라고 하는 존댓말 경어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그 작품도 그렇고 님의 침묵도 그렇고 항상 경어체를 사용하고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분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2번 보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승려시입니다. 독립운동가이고요.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일제강점의 현실과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과 조국,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적 상황은 일제강점의 현실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시는 보기에서 일제강점기 버전으로 강점의 상황에서 당신은 조국을 의미한다는 버전으로 읽을 것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대상심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자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나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는 당신이겠죠. 상황은 연인으로 본다면 이별의 상황이지만 보기에 나와 있듯 조국이 떠난 일제 강점의 현실이 시적 상황입니다. 심리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국권 회복을 소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국권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어체 사용했고요.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조국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은 이제 긍정적 의미가 됩니다. 까닭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다. 결국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과 헤어진 이별, 즉 국권 피탈의 상황에서 내가 지탱하는 것은 당신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 이연 보겠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땅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국권을, 그리고 우리의 영토를 피탈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추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다. 대꾸가 되겠죠. 저녁거리가 없어서. 저녁거리가 없는 것도 추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을 것인 양식인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는데 이웃집의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노 인격이노 없다. 인격구노 없는 사람은 생명이노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요. 선생님이 좀 주인은 파란색으로 좀 칠해두겠습니다.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약자인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 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보고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되면 연쇄법이라 합니다. 연쇄법.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꺼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이 떠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1년 상황은 이렇습니다. 화자는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인 화자는 눈물로
당신을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당신을 조국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화자인 입장에서는 국권이 피탈당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을 늘 미스 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배가 고파서 이웃집에 갔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화자는 플리즈라고 합니다. 플리즈 하고 밥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요. 사악한 것 같습니다. 너는 거지니까 꺼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웃집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찰나에 폭풍 눈물이 납니다. 하고 울고 있죠. 그 순간 짠 하고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눈물 뚝하고 견뎌내야 되겠죠. 3년 보겠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그러면 집, 우리의 의지할 곳이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자, 호적이 없다는 거죠. 호적은 우리 주민등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권을 피탈당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인용인데요. 나를 능욕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도 기분 나빠요.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주인과 연결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노 없는 자는 인권이노 없다. 인권이노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이렇게 말하죠. 민족, 호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대요. 인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없는 역시 꼬꼬무. 연쇄 반복 보겠습니다. 연쇄법과 반복법. 너에게 무슨 정조냐? 정조는 여러분 변치 않는 신념 같은 겁니다. 변치 않는 신념. 거지에게 인격이 없고, 그 다음에 인권이 없는데 정조가 있을 리가 있니? 여러분 지조, 절개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정조입니다. 그에게 항거한 남에게 대한 격분. 그러면 이 남이 결국 장군이 되겠죠. 격분, 격렬한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는 순간, 되는 순간, 변화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3년의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는데 칼을 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장군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눈물을 흘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당신을 본 것이죠. 당신은 나의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샤 이렇게 당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화자는 눈물을 그치고 당신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두 줄 보겠습니다. 영탄법이죠. 감탄사고 영탄법입니다. 온갖 윤리 세모칠게요. 도덕 세모치겠습니다. 법률 세모치겠습니다. 칼과 황금. 칼은 무력이고요. 황금은 재력이죠. 그러면 제사 지내는 봉사하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연기, 허무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윤리 있죠. 도덕입니다. 윤리하고 도덕은 비슷하죠. 도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어요. 네, 이것들이 쌤이 여기 장작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장작을 지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을 제사 지내는 거냐 하면 위에 떠받들고 있는 것이 결국 칼, 그 다음에 황금. 그러면 칼과 황금의 재단에 윤리와 도덕이 결국 봉사를 하게 되고 결국 재가 되어 사라지는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연기가 된 바로 허무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결국 일제 시대에 일제를 위한 일종의 시스템이고 제도일 뿐인 거죠. 결국 거짓된 윤리와 도덕과 법률인 겁니다. 결국 칼과 황금이라고 하는 왕 마이너스 이 황금과 제사를 봉사하는 허무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결국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을까? 영원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역사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역사를 부정할까? 술을 마실까? 자포자기를 할까? 라고 망설일 때에 조국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자는 이 슬픔 속에서 늘 갈등했던 것이 왕왕왕왕 하고 자살해 버릴까? 그죠? 왕왕왕왕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천년의 역사를 부정해 버릴까? 왕왕왕왕 해서 결국 자포 자기 다 포기해 버릴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본 것이죠. 결국 주먹 꾹 쥐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이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굉장히 탄압이 심할 때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다시 체포되기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마다 조국을 위해서 의지를 다졌던 어떤 그런 이분의 실제 삶을 반영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표현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당신을 보았습니다 있죠, 그죠? 쌤 네모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네모 쳐보니까 이거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쌤이 이제 전체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에피소드로 여러분 주인과 장군이 있었죠. 주인과 장군. 그래서 이 주인과 장군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주인과 장군이라고 쓸게요. 주인과 장군. 주인과 장군은 나를 거지라고 했고요. 인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욕하고요. 능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과 장군은 부정적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 약자인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세력 누굽니까? 일제죠. 일본 제국주의.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를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이 시는 화자 내가 당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떠나서 늘 당신을 그리워하는데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강자인 일제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은 변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년에서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2연에서 나는 땅도 없고 주수도 없고 저녁거리 없어서 이웃집에 갔더니 이웃집 주인은 나를 능멸했습니다.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순간 당신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집이 없고 호적이 없는 나에게 인권이 없는 너에게 정조가 없다고 능욕하는 장군에 대해서 한거하고 격분이 슬픔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일제시대의 윤리 도덕 법률 다 무력과 재력을 봉사하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방황들 속에서 당신을 보고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깔려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반복 배치 있고요. 경어체도 있죠. 대화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사회 소통은 아니겠죠. 그래서 위대한 작품입니다. 쌤 별표 출제 가능성 별 5개 했는데 최근에 2013년 이후에 한용운 씨가 지금 실리지 않았습니다. 네, 만매 한용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작품이고요. 위대한 작품입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처음에 1강으로 했던 해, 박두진의 해, 그리고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림 그렸던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요거는 이웃집 주인이고요. 이것은 장군입니다. 칼 들고 있는 장군이 이렇게 모욕할 때에 슬픔으로 변한 나에게 당신이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다 라고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강의가 많습니다. 다음 강의는 쌤이 현대시 1강 심훈의 그날이 오면과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를 강의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수의 국어는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